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기자였던 시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돼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5클럽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번엔 대장동 특검에 대해 거론해 보겠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가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 줄곧 공세에 나섰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습니다. 단 한 명,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 약법이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주도한 법안인데요. 지난 4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고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게 하여 그중 한 명을 윤석열이 지명케 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부동산 개발회사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행위,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 자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입니다. 즉 김만배 전 부국장 등으로부터 50억 원 받기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수사하자는 건데요. 사건 초기 공개된 50억 클럽 6명의 명단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입니다. 이들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은 판사, 홍성근 회장은 언론인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화천대유 1호 직원이었던 아들의 퇴직금 혹은 산재 위로금 명목의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은 혐의, 또 그가 특검으로 재임하는 기간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총 19억 원 수수 혐의입니다. 당초 검찰은 사실상 퇴직금 50억 파장을 일으킨 곽상도만 수사선상에 올렸으며 나머지 5인에 대해선 거의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은 쉴 새 없이 털어내고 잡아들이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언론 플레이 수도 없이 해대는 반면 정작 50억 클럽은 곽상도 한 명으로 퉁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월 곽상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거센 파문이 일자 뒤늦게서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등을 완전히 하고도 남은 시점에서야 뒷북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싼 것이었죠. 실제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 박영수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각종 전자 동의 자료를 폐기한 단서도 포착됐다고 하니 말이죠. 결국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 한 명만 구속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증거인멸할 시간을 다 벌어준 다음에야 등 떠밀리듯 수사하는 것은 역시 정관 변호사 선배님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검찰의 속내로 엿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곽상도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은 곽상도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장을 형편없이 쓴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역시 나올 수밖에 없었죠. 50억 전달된 것이 확인됐음에도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의심이 들게 합니다. 곽상도 사례와 같은 검찰의 제19 봐주기 논란은 과거 김학이나 진경준, 권성동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김학의는 명백한 성범죄가 확인되고도 검찰이 수사를 뭉개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해갔으며 진경주는 넥슨으로부터 120억 공짜 주식을 받은 게 확인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역시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휘말렸으나 무죄 선고받았죠. 정작 권성동으로부터 청탁받았다고 계속 진술한 최응집 전 사장은 처벌받았습니다. 즉 이들 고위검사 출신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무죄 선고받은 것은 후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소장을 형편없이 작성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이유죠. 즉 이런 흐름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계속 수사를 맡겼당한 그나마 기소한 박영수나 곽상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게 뻔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등이 줄줄이 달라붙었고 담당 검사만 수십 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백 명 동원됐지요. 지난 2년간 압수수색, 소환조사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언론 플레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조차 못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이 아주 청렴하다는 것이 인증된 거나 윤석열 검찰이 졸라 무능하다는 걸 시인해야지요. 정작 돈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50억 클럽에 면안되는 인력만 투입돼 있으니 또 뒷북 오브 뒷북 그것도 신용만 하는 수준이니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놓고 선배님들 감싸는 거 아니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전혀 믿을 게 못 되니 특검 얘기가 나올 만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당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외치던 국민의힘의 태세전환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알려진 지난 2021년 9월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거듭 외친 바 있습니다. 특히 당 회의장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는 뒷걸기까지 걸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해 9월 30일 이준석 당시 국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며 특검을 받으시라 그것만이 기일하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 막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특검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연용없다며 역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별도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검찰은 정권 맞춤형 전담 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중만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목소리 높였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캠프도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검찰의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김경수 지사처럼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이라고 저격하는 등 특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역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27일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집단과 범죄 집단을 뿌리 뽑아 부당이익을 환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대장동 특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자신에게 토론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토론을 원하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대장동 특검법 역시 이송되는 즉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하며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쌍특검 법안은 실시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게 확정적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지난 4월 농민들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양곡관리법, 지난 5월 간호사의 독자 업무와 권리 책무 규정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최근엔 사용자가 노동자를 향한 손해배상 남용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번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벌써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제2결에 들어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힘을 제외하면 200석에 미치지 못하기에 재의결 가결은 어렵지만 이 같은 거부권 행사를 나쁘게 보는 여론과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따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이탈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더욱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총선 직전 여론의 방향은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에 자신의 재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리에 반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부르짖으며 특검을 외치던 국힘 의원들의 태세 전환은 욕 그렇게 들어먹어도 할 말이 없겠죠? 혹시 키읔, 비은, 니은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올 만한 거지요. 그나마 전직 국힘 대표였던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들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고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전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건희를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인 무측전에 비유한 것으로 익히는데요. 그래도 이 건에 있어서는 국힘 정치인들과 달리 일관성은 있네요. 이번에 통과된 대장동 특검은 사실 정의당이 끼면서 기존 안보다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힘은 발끈하고 있는 셈인데요. 당초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권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윤석열 일가의 각종 의혹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대장동의 뿌리였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각종 비리 관련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의 부실 수사 의혹에 장모 최은순 일가의 가족회사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대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50억 클럽 명단으로 한정했고 조사 시기도 화천대유 자금이 조성된 2015년부터로 부산저축은행 의혹 이후 시점으로 한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에 있어선 정의당의 손이 필요하기에 결국 정의당 안이 채택되면서 윤석열 일가의 각종 수상한 의혹들이 특검 범위에서 줄줄이 빠진 건데요. 실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초기 개발 자금이 나왔던 부산저축은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어야 할 텐데 본질과는 많이 벌어진 특검 법안인 것이죠.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힘이 저리 발끈하고 있는데요. 찔리는 게 그렇게 많다고 충분히 의심해도 되겠죠? 다음엔 본질인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논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